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마 스피드 개념 충전 10회 생태계와 상호작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일정한 수의 집신벌레를 수조에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인데요. y축이 개체수 또는 이제 y축이 개체수 말고 밀도라고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밀도가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지금 면적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신벌레를 배양하고 있으니까 면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개체수만 변하게 되거든요. 개체수라고 쓰나 밀도라고 쓰나 괜찮아요. 어쨌든 현재 S자형 생장 곡선은 같습니다. S자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생장 곡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J자형 생장 곡선도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이론적인 곡선. 그래서 요게 J자형. 아이고, 요 가로를 여기다 칠걸. J자형. 그래서 요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차이를 어느 특정 시점의 요 차이를 환경 저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만큼 늘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환경 저항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덜 증가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0마리까지만 되고 늘어나고 더 이상 안 늘어나는데요. 요 60마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불러요. 환경 수용 능력, 뭐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늘어난다. 자, 계속 가볼게요. 기억, 요 곡선은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 아니라 실제 생장 곡선이죠. 환경 저항, 환경적인 차이라 그랬죠. 근데 T2 시기부터 작용하냐? 아니지. 처음부터 작용합니다. 그래서 T2 시기부터 틀리고요. T1에서 T2로 갈수록 개체 간 경쟁이 증가하냐 그랬어요. 개체 간 경쟁은 개체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겠지. 그러면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이요. 출생률분의 사망률은 T1보다 T2에서 높다. 봅시다. 여기 이제 출생률분의 사망률 얘기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옆에 잠깐 정리해 놓을게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뭘 뜻하냐면 이걸 이제 증가율, 개체군의 증가율 또는 생장 곡선이니까 생장률 또는 뭐 번식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계산은 출생률, 출생하는 단위 시간 동안 출생하는 비율에서 사망하는 비율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T1 시점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슬로프 S가 0보다 크고요. T2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S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S인데 요게 T1에서는 S가 0보다 크니까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따라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T2에서는요 S가 0이니까요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 0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부등호가 나오고 얘는 등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T1은 출생률이 더 크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다는 얘기고요. T2는요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 T2는 1이 나오고 여기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면 T2가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나 개체군 자체가 요즘에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나오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쯤 정리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미음 갑니다. T2에서 집신벌레 출생률은 0에 가깝다. 자, 출생률이 0, 안 태어났다가 아니라 태어난 거랑 죽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률 0 아니에요. 차라리 출생률 마이너스 사망률이 0에 가깝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이해되겠죠? 비읍이요. 가는 집신벌레를 최대로 배양할 수 있는 이 수조의 환경 수용력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 비읍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무슨 천인가요? 빈영양호, 호수에서 시작하죠. 그럼 이건 습성천이고요. 습성천이는 1차 천이, 2차 천이? 1차 천이 안에 들어있는 1차 습성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영양호, 부영양호, 습원, 그 다음에 습원 이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 전까지는 토양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다가 토양이 형성된 이후부터 초원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2차 천이는 애초에 토양이 있으니까 초원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어쨌든 가봅시다. 그래서 관목, 양수, 혼합, 음수 이 순서가 돼요. 기억부터 볼게요. 습성천이 개척자. 습성천이 개척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습성천이 개척자는 요 습원 바로 다음에 여기쯤에 나타나는 아이인데 걔가 이제 습생식물이라고 불러요. 습생식물은 갈대나 부들 이런 아이들이 습성천의 개척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학 가시면 이 부영양호 요쯤에서 나타나는 조류, 해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다는 아니고 호수니까 해조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해조류 같은 그런 조류가 개척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수능 과정에서는 습생식물을 개척자로 보고 있습니다. 습원 주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일단 지유류는 아니에요. 지유류는 1차 건성천이 개척자니까. 니은이요. 호남림에서 양수묘목이 음수묘목보다 잘 자란다. 자, 호남림은 그늘이 많이 생겨 있죠. 그늘이 많이 생겨 있으면 양수묘목은 잘 못 자라고 음수묘목이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더 잘 못 자란다가 답이니까 니은 틀려요. 디귿 건성 아니고 습성천이고요. 천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점점 숲이 우거지고 충상 구조가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점점 약해진다가 맞지요. 이 천이 과정에서 양수림이 극상, 지금 음수림이 극상인데 음수림이 극상. 틀렸네요. 너도밤나무. 자, 이게 양수림이냐 음수림이냐 물어본 친구들 많은데요. 잎이 넓으냐 좁으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밤나무가, 그러니까 잎이 좁은 애들이, 잎이 좁은 건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양수는 잎이 좁고 양수림은 주로 양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수림에 비해서 양엽이 주로 있는데, 양엽이 어떤 애냐면 좁고 두꺼운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통통하다고요. 이렇게 잎이, 그러니까 마치 소나무 잎처럼 솔잎 같은 것들이 양수림에 있는 잎이니까, 그러면 양수는 주로 어떤 나무냐면 소나무이거나 또는 뭐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뾰족뾰족한 아이들이어서 일단 밤나무는 잎이 넓거든요. 잎이 뭐 엄청 넓은 건 아닌데 이런 거보단 넓죠. 솔잎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음수림입니다. 그 다음요. 산불이 났을 때 개척자 누구예요? 초원. 네, 이 정도 외우고 있을 거고, 음수림에 산불이 발생하면 그래도 산불 났으니까 2차 천이. 그래서 정답은 리을과 시옷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개체군 내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구분하면 되죠. 텃세, 수리제, 리더제, 사회생활. 자, 개체군이 같은 종을 얘기하니까 같은 종끼리 개체군 내, 요게 이제 가죠. 요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고, 개체군 간, 같은 종들 사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겠네. 그게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 피식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선택지 들어가도 되겠네요. 기억,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식물, 박테리아 세균이잖아요. 그럼 종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나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 다음 무당벌레와 진딧물. 자, 무당벌레와 진딧물이 나에 있는 공생이냐 했는데 이거 학생도 헷갈려요. 진딧물하고 개미는 상리공생이죠. 진딧물과 개미는 상리공생이에요. 아이고, 개미라고 써야 되는데. 개미는 얘네들은 상리공생이야. 근데 상리공생이 뭐냐면 진딧물은 얘한테 이제 단물,
단물이 말이 되나요? 어쨌든 그걸 주고요. 그 다음 얘는 얘를 보호해 주거든요. 누구로부터 보호해 주냐면 얘를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예요. 그러니까 무당벌레를 개미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벌레와 진딧물 관계는 오히려 포식피식이겠죠. 그러니까 공생 아니에요. 닭이 순위에 따라 먹이를 주는 것. 그럼 순위제겠죠. 그러면 가에 해당한다. 텃새를 제외한 나머지 가에 해당한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의 경쟁을 줄인다.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의 기본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데 있어요. 굳이 우리 같은 종끼리 싸워가지고 굳이 누가 피해를 보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텃새처럼 장소를 좀 양보하거나 해서 서로 굳이 경쟁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텃새를 제외한, 이 말이 틀려요. 텃새도 마찬가지로 개체군 내의 경쟁을 줄이는 거다. 됐죠? 미음이요. 가는 군집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가가 아니고 나가요. 나가. 군집 내의 상호작용. 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바꾸면 군집 내라고 바뀌니까요. 따라서 나겠죠. 비읍이요. 나는 개체군 내에서, 자, 개체군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거 금방 가라고 했죠. 요렇게 바뀌었네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녹색 식물의 물질 생산과 소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녹색 식물이 생산자니까요. 생산자가 물질을 생산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프가 시간, 해가 1년 1년 지나갈수록 생산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가 요런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생산자에서 물질이 생산된 거, 그걸 또 소비하는 내용을 배웠을 텐데, 1년 단위로 1kg을 몇 킬로그램을 1년 단위로 총 생산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1년 동안 얘가 호흡으로 살기 위해서 호흡으로 에너지 낸 거 있잖아요. 호흡으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 써버렸던 양을 호흡량이라고 하고, 남은 게 이제 몸에다 쌓아둘 수 있는 순수하게 생산한 양에서 순생산량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제 순생산량을 다 몸에다 쌓아둘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잡아먹히는 거, 즉 초식동물이 뜯어먹는 거, 피식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낙엽이나 또는 가지가 말라 죽거나 하는 여기 고사량과 낙엽량, 그리고 줄기의 고사량과 낙엽량, 이렇게 고사량과 낙엽량 이렇게 한 번에 포함시켜서 버려지는 양이라고 하고, 남은 게 이제 생장, 나무가 클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순생산량은 피고생이다,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자, 근데 이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얘를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 총 생산량 이만큼 됐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호흡량 빼고 그 다음에 피고생해서 순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가 예를 들어 T1일 때는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요만큼이 총 생산량인데 요 막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량 뭐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피식 고사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T2일 때는 총 생산량 막대 그래프, T2라는 해에는 이만큼이 막대 그래프가 될 거고, 호흡량 빼고 요 가가 호흡량, 그리고 여기서 뭐 피식 고사해서 쭉 나눠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맨 끝에 가서는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는 총 생산량이 좀 줄었고, 거기에 호흡량,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랑 이 두 개를 연결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총 생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한다. 아닌데 총 생산량이 처음에는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계속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니은이요. T1, T2 구간 동안 1차 소비자로 이동하는 유기물의 양. 이게 뭐냐면 1차 소비자가 얘를 뜯어먹을 거잖아요. 이렇게 뜯어먹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1차 소비자는 요만큼을, 얘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된 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얻은 거죠. 그래서 섭취한 거예요. 식사로 섭취한 양. 그래서 섭식량이라고 하고, 섭식량을 다 이용할 수는 없고 일단 똥을 싸야 되니까 이게 배출량,
불소화 배출량 정확하게는. 그리고 남은 걸 뭐라고 하면 동화량 이렇게 부르죠. 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요 동화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호흡량,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순동화량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나머지가 여기가 이제 피식량, 얘도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힐 거니까 피식량, 얘는 고사인데 얘는 자연사량, 그리고 생장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한테 이동하는 유기물량이 피식량이거든요. 그럼 이 피식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냐? 자, 피식량 여기 글씨가 지금 조금 지워졌는데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피식량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점점 양이 커지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피식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가 맞아요. 그 다음 가는 호흡량이다. 가는 호흡량 맞고요. T1에서의 총 생산량 얼만큼?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런데 T2에서 순생산량, 요 호흡량 뺀 것만큼요, 이만큼. 그럼 누가 큰 거예요? T2 쪽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리얼 맞다. 미음이요. 생체량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 생체량 좀 봅시다. 생체량이라고 하는 말은 생체량은 생물량이라고도 부르고요. 생물량은 뭐냐면 현재 이 나무에 존재하는 유기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마다 요만큼씩 생장할 거잖아요. 그럼 이 생장한 게 해마다 누적돼서 현재까지 있는 양이니까 그럼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누적된 생장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적된 생장량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 아래쪽 넓이요. 요게 이제 생물량이 되고요. 생물량, 생체량, 이건 어느 시점을 딱 그어보면 이때까지의 넓이요, 아래쪽 넓이, 이게 이 나무의 크기인 거거든요. 이해되나? 그러면 생체량은요, 증가하다가 계속 넓어지기만 하죠. 증가하다 감소하진 않아요. 되겠죠? 자, T1, T2 구간 동안 1차 소비자의 배출량이 일정할 때 그때 동화량은 어떻게 되냐요? 피식량 중에서 배출량 뺀 게 동화량인데 피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배출량을 일정하게 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식량이 1, 2, 3, 4, 5, 6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배출량이 계속 일식이야. 그러면 0, 1, 2, 3, 4, 5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동화량은 계속 증가한다가 맞는 말이죠. 시옷 1차 소비자의 호흡량 이거요. 이거는 피식량 여기에 포함되냐? 포함되네요. 맞습니다. 요거 많이 틀려요. 요거 학생들. 순생산량 어떻게 구한다고? 피고생 더한다고. 그러면 순생산량 요 빼기 있는 가로 부분 넘기면 피고생 되니까요. 맞네요. 정답은요. 디귿, 리을,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5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다. 요 제일 밑에가 생산자죠. 이게 생산자고 그 바로 위 칸이 1차 소비자고 제일 위에 칸이 2차 소비자죠. 그래서 점점 에너지량은 감소하는 거죠. 일단 볼게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감소한다. 맞는 얘기. 니은이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양 요거네요. 100, 여기는 150. 그럼 누가 커요? 나가 크고 가가 작다. 그럼 맞는 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 양에 대한 현 단계 에너지 양의 비율. 그래서 전 단계분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의 에너지량 분의 현재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뭐분의 뭐야? 1000분의 100 이렇게 되고요. 얘는 1000분의 150이니까 얘는 10%, 얘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누가 크다? 큰 게 아니네. 가에서 20%고 A 틀렸네요. 자, 그리고 리을이요. 가의 A는 생산자. 예, 맞는 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요? 그러면 가에서는 100분의 20이니까 20%. 나에서는요?
150분의 15니까 10%. 그럼 누가 큰 거야? 그럼 얘는 가가 크다. 그럼 틀렸네요. A는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에 관여한다. A가 뭐 생산자인데요. 생산자는 일단 탄소순환,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관여하고요. 질소순환은 콩과 식물이 뿌리옥박테리아랑 공생하면서 질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질소순환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COC요. A는 대기 중에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뿌리옥박테리아 뿐이다. 틀렸고요. 에너지의 이동은 물질 이동과 같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 물질은 순환하고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단원 제목이에요. 물질은 순환. 단원 제목이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순환한다. 그럼 틀리고요. 물질이 흐른다. 그래도 틀려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이동은 순환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비읍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질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질소 순환 과정은 반응식 6개가 있는데요. 질소 순환 반응식 6개는 이건 좀 암기해 두셔야 해요. 요거 이제 내용 부분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가는 뭐냐면 사체 배설물이 분해돼서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건 분해자가 하는 일이죠. 분해자 역할이고, 그 다음 암모늄 이온이 생산자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질산 이온도 생산자가 이용해요. 요 라를 뭐라고 불러요? 생산자가 하는 거 질소 동화.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질소가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 되거든요. 암모늄 이온이 된다는 건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날아다니던 질소 기체가 녹을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거니까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과정, 질산 이온에서, 그냥 질산 이온에서 대기 중에 질소로 날려보내니까 질산 이온에서 빼냈다 해서 탈질산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혹시 요 과정도 알고 있나요? 요것도 질산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요 정도 아시면 되거든요. 기억이요. 생산자는 흡수된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포도당 아니고 질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질소 유기물이라고도 하고요. 뭐냐면 단백질이나 핵산을 합성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틀려요. 포도당 아닙니다. 뿌리옥박테리아는 질소 고정하는데 나 과정이요.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니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질소 고정에 해당한다. 가와 나는, 이거 분해자네요. 틀렸네요. 나 과정에는 세균이 관여한다. 질소 고정 세균이 암모늄 이온으로 맞아요. 다는 탈질소 세균이 탈질산화. 요즘에 탈질소 세균을 탈질산화 세균이라고도 불러요. 라에서 흡수된 암모늄 이온은 뭐 한다고 이거? 라에서는 요거 흡수된 암모늄 이온을 가지고 질소 동화에 이용한다. 맞는 말. 정답은 리을, 미음, 비읍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서식지가 나누어졌을 때 나타나는 생물종 A부터 E의 분포를, 표는 분할 전과 후 A부터 E의 총 대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나누어지기 전에는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내부였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자리가 되면서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지고 내부 면적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에 살던 종들이 뭐뭐 있었냐면 잘 안 보이니까 BD2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지금 D밖에 안 남았네. 둘 다 D밖에 안 남았으니까 B하고 E는 멸종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할 전에는 A, B, C, D, E가 이렇게 살았는데 분할 후에는 E는 완전히 없어졌네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위의 현상을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가 단편, 조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났다. 맞는 말. 생물 종의 수가 감소했다. 5종에서 4종으로 감소. 종 다양성이 그래서 감소한 거 맞죠? 그리고 생물종 A의 유전적 다양성은요, 같은 종이 남아있다고 해도 얘가 지금 이 환경이 단순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숲은 없어지고 얕은 숲만 남은 상황이어서 유전적 다양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내부 면적분의 가장자리 면적. 내부 면적은 줄어들었고 가장자리 넓어졌으니까 증가했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위에 서식지 면적이 같다고 했을 때 생물종 A의 밀도는 분할 전이 분할 후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인데 면적이 지금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면적분의 개체수니까 개체수만 보면 똑같네. 그러면 더 크다 작다가 아니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같다. 내부보다 가장자리 서식하는 개체수가 더 많이 감소했다. 아니죠. 내부가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